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개막전 마지막 완전체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11월에도 출정식을 겸한 평가전이 예고됐지만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등 핵심 해외파 선수들은 소속팀 일정으로 참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이번이 마지막 전력투구 기회인데 지난 코스타리카전 무승부가 마음에 걸립니다. 안 그래도 코스타리카전에서 수비 약점을 보이면서 심하게는 경질설까지 나왔던 벤투 감독인지라 마지막으로 풀 전력을 동원하는 카메룬전만큼은 무엇보다도 완벽한 승리를 거둬야만 하니까요. 이탈리아의 풋볼뉴스 24는 이강인에 대해서 올 시즌 유럽 축구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선수 중 하나이다. 굉장히 많은 유럽 팀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강인의 가치를 증명한다라면서 스페인의 마요르카에서 잠재력을 만개시키고 있는 이강인에 대해서 주목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사커골닷컴은 양현준의 합류를 조명하면서 2022 K리그 영플레이어상에 빛나는 양현준이 벤치만 지킨 것을 보고 실망했다. 월드컵 본선을 데려갈 만한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하면서 벤투의 선수 기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당사자인 벤투는 경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발 명단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은 했는데 막상 이강인과 양현준의 출전에 대한 답변에는 소속팀을 들먹이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죠. 이강인과 양현준이 합력이 된 이유가 소속팀에서의 눈에 띄는 활약 덕분이지 않나요? 카메룬전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상황이라서 무조건 이강인, 양현준을 선발로 쓰긴 어려워도 굳이 평가전 멤버로 소집까지 다 해놓은 마당에 한 번도 기용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카메룬의 명단에서 미네의 공격수 추포모팅이나 나폴레 미드필더 앙기사 같은 핵심 선수가 빠져서 사실상 1.5군에 가까운 전력이라고 평가를 받고 우즈베키스탄에게도 실망스러운 패배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한국을 상대로는 이를 악물고 덤벼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카메룬의 감독인 리고베르 송 감독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 축구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이기러 왔다.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승리하겠다라면서 한국과의 대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카메룬은 FIFA 랭킹 38위로 우리 조의 가나보다 22단계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나가 귀화 선수들을 새롭게 소집하면서 기존보다 더 강한 전력을 보유하게 됐지만 카메룬과의 대결을 통해 가나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같은 H조의 다른 팀들도 경기를 하는데 FIFA 랭킹 9위의 포르투갈은 스페인과 만나서 네이션스 리그 B조 1위를 놓고 다투게 되고 FIFA 랭킹 13위의 우루과이는 43위 캐나다와 평가전을 치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IFA 랭킹 60위인 가나는 니카라과와 붙는데 이 경기에서 이긴다고 큰 도움은 되지 않겠죠. 카메룬 축구 매체인 캄푸트는 평가전에 앞서서 한국 대표팀이 홈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인다면서 코스타리카전에서 보여준 공격력을 경기했는데요. 한국은 세계 랭킹 34위 코스타리카를 이기진 못했지만 공격력이 인상적이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홈 경기 패배는 한 번뿐이다라면서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위인 브라질, 16위 스위스, 25위 세르비아와 G조에 속한 카메룬이 16강에 올라가기는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한국에 속한 H조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만약 카메룬이 조별 예선을 뚫게 된다면 우리나라와 맞붙을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죠. G조 1위는 당연히 브라질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H조 1위로 올라가야 다른 팀을 만나니까 카메룬이 G조 2위가 되면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카메룬을 상대로 2승 2무를 하면서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리 보는 16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골까지 터뜨리면 그야말로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